네, 안녕하세요. 우리 업스토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간 전략을 좀 세워보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좀 안녕하신가요? 안녕하냐고 말하는 것조차가 조금은 좀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번 주를 좀 돌아보면 화요일 밤에 비상 개헌 선포가 되고 다들 좀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지금 현 시대에 일어난 일이야? 그래서 단톡방들 다 난리 나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잠도 못 주무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6시간 만에 좀 해제가 되고 다음날 후폭풍이 생각보다는 좀 덜했던 것 같긴 합니다. 이번 주 그러면서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주는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전문가분들 모셔놓고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업사부님과 유창희 본부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도 인사는 활기차게 또 해주셨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무슨 일이에요? 오늘 다시 뭐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완전 또 바닥을 짚었잖아요. 8월 5일. 무슨 데자뷰야? 박앤세일? 그러니까 이 얘기 어디서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약간 데자뷰처럼. 이상하네. 아니 우리가 8월 5일 날 완전 저점이었었고 그 다음에 트럼프 당선된 11월 15일 날도 그만큼 또 저점이 왔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시점 다시 온 것 같거든요. 쓰리바다. 에휴 쓰리바다. 이게 진짜 아니 산타 랠리가 이제 시작인가 이랬는데 지금 이게 진짜 무슨 일이에요? 이번 주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주에 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제가 웬만해서는 시장 네. 탓을 안 해요. 그러니까 뭐랄까 내가 못해서 매매를 못했거나 꼬였다라고 생각을 하지 시장 탓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번엔 진짜 시장 탓을 하게 되더라고. 화요일까지 우리가 그러니까 월요일에 이제 둘이서 영상 찍을 때 내가 보기엔 바닥인 것 같다. 네. 지금 이제부터는 우리가 기대해볼만 하다는데 그러니까요. 그 다음날 폭등했잖아요. 네 맞아요. 화요일 거기다가 수급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왔고 맞아요. 그래서 지- 이제 시작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 가자 해가지고 둘이서도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가는 것 같아. 맞아 하고 있었는데 그날 밤에 똥물을 뿌릴 예정이야. 진짜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진짜 밤에 그것도. 그러니까 나 그날 밤새고 거의 지금 오늘까지 이 피로가 안 풀리는데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계엄은 제가 그 응애어 할 때 그 영살에 나는 한 살. 영살에 한번 경험하고 전 존재조차 없을 때. 지금 이제 두 번째 경험하는 건데 알아야지 뭐 계엄 내가 주식을 뭔지. 해봤어야지 알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대책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틀 3일 동안 오늘까지 해가지고 시장이 왜 이래요 그러면은 몰라요. 탄핵해야지. 이 말밖에 안 했어요 사실은. 진짜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뭐 근데 일단 대응은 뭐 그렇게까지 그 어렵지는 않은. 그러니까 천만 다행이죠. 왜냐하면 뭐 우리가 장이 열리기 전에 계엄이 해제가 됐고 돼서. 다행히. 네. 근데 그 여파가 또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전략을 짤 때에는 이거 이대로 끝나진 않을 거다. 한 번은 다시 더 밀릴 가능성이 있지. 이거 계엄 해제됐으니까 끝났다라는. 왜냐하면 몇몇 방송들 보다 보니까 상당히 젊은 친구가 방송을 하는 방송인데 그 수요일 날 방송 제목을 장중에 라이브를 하는 친구인데 방송 제목에 국내 시장 싹쓸이 해야지 이런 제목으로 방송을 하더라고요. 싹스로 담아야지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뜻은 이제 저가다 뭐 이런 건가? 그치, 그 친구는 그날의 어떤 거를 그래서 한심하다. 난 속으로 정말 바보 같은 게 한 번 더 바닥에 있을 텐데 이게 우리나라가 어떤 타격을 입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계산을 할 만한 어떤 삶의 지혜나 아무래도 이제 워낙 젊은 친구였었다 보니까 뭐 아무튼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 날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제목은 오늘마저 밀리면 나는 뭐 미국으로 떠난다 이러겠어요. 밀렸잖아. 미국 갔나 봐야 그분 어떻게 되셨어요? 갔는지 봐야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제목을 보고 사람들한테 야, 더 밀릴 것 같네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근데 나는 잠깐만 아직 말 안 끝났어요. 아직 말 안 끝나죠. 할 말이 더 있으세요? 그 차트적인 부분에서 잠깐만요. 네, 우리 연아님을 올려드리고 가려주셔도 됩니다.
자, 그 차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 지난 주말 전략에서 애초에 지난 주말 전략에서 저 이거 되게 어설프게 저점을 만들어놔서 이거 나는 이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 날처럼 만들어야 된다. 11월 15일처럼 만든다면 전 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지난주 영상 보시면 지난 주말 영상 주간 전략에서 그랬는데 이제 월요일 날 이렇게 끝났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가 쉽다 싶었어요. 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많은 수급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상당히 좋았고 특히 이때에 제가 SK 하이닉스를 계속 주워 담고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엄청나게 비중을 많이 주워 담고 있었던 상태인데 SK 하이닉스가 정말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가겠구나, 확실히 가겠구나라는 확신에 들고 이제 우리가 수요일 날 뭐 방송을 하면서 우리 유창현 본부장하고 같이 저점에 대한 이야기를 네. 할 수가 있었고 이제 그렇게 해서 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었는데 월요일 날겠지. 월요일 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여기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계엄 해제가 됐으니까 별일 아니야, 해프닝으로 끝나, 이게 아니니까. 왜냐하면 그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면 미국의 외교 관련되어 있는 인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매우 분노했어요. 우리를 개무시했어? 라고 하는 게 진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외교 라인을 전부 닫아버리고, 왜냐하면 군을 움직이잖아요. 군대를 움직이는데 주한미군에게조차 통보를 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은 뭐지? 뭐 하는 나라지? 여기는 왜 동아시아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꽃피어 있는 최고의 국가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에 대한 그 국가 신뢰도가 매우 크게 훼손이 돼버린 거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복구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현재 그러한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냐 없냐의 부분이 매듭이 지어져야지 저점이 나오는 거예요. 매듭이 지어져야지.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여기에서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목요일도 이렇게 끝나면 안 끝나, 이렇게 나와야 돼, 강하게 밀었다가 가야 된다 하는 부분이 오늘 어떻게 보면 금요일 날 저는 약간 저점이 어느 정도 잡혔다라는 판단을 해요. 근데 그 부분에서는 이제 지금부터 얘기를 나눠봐야 되겠지만, 자 이제 주말 동안에 탄핵 표결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정치 얘기를 막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시장이 상방을 가느냐 하방을 가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판단하는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기준에서는 이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권한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상황,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서 다시 또 한 번 계엄령을 내린다거나 아니면 뭔가가 다른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항상 리스크. 그래서 이 상황이 아예 없어져야 돼. 그래야 시장이 다시 정상화되자 하고 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 현재로서는 토요일 7시 표결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때에 아예 탄핵 가결이 진행되면 또 그 다음 또 절차가 밟아야 되지만 일단은 그런 차원에서는 시장이 우선은 어느 정도는 정상화시키기 위한 회복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만약에 부결이 됐다라고 하면 또 월요일에 또 한 번의 폭락을 우리가 감안해야 할 수 있어요. 내일 7시에 탄핵소추안이 표결이 된다는 거죠. 좀 땡긴다고 하지 않았어요? 조금 바뀔 수는 있는데 내일 아침에 왜냐하면은 전에는 오늘 밤에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찬성을 하는 그 국힘당 의원들이 어쨌든 탄핵을 안 돼 했다가 나는 찬성해 한 사람들이 있어서 200표 이상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200표 이상이 확실하다라고 한다면 땡겨서 하는 게,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일찍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어서 왜냐하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을 할지 모르니까. 근데 저는 사실은 제가 영상에서도 올렸지만 탄핵이 죄송합니다. 비상계엄이 딱 발효됐을 때 그날 바로 바로 올렸잖아요. 바로 네. 올렸을 때 이제 전제 조건은 폭락이 나온다라면 사도 된다라는 말씀드렸던 거고, 그리고 그날 그 수요일 저녁에 또 영상 올렸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러시아도 네. 폭락 그 전쟁으로 밀렸던 게 다 회복을 했었어요. 근데 과연 이 하야라는 이슈가 과연 전쟁보다 못할 것인가?
그리고 어쨌든 탄핵을 하기로 했고, 그러니까 탄핵이 통과되고 안 되고는 그건 나중 얘기고. 그러면 목요일이든 뭐 금요일이든 밀리면 분할 매수로, 그러니까 몰빵을 한 번에 들어가면 안 되죠. 대신에 밀리면 분할 매수로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어떤 뭐 방금 말씀하신 어떤 이런 저런 부분들, 뭐 외국에서 우리나라 여행 금지, 그리고 뭐 태국 같은 경우는 한국 돈 환전 안 해준다. 뭐 이런 얘기들. 국무장관이 미국 국방부 장관인가가 뭐 그 일본만 왔다가 갔어. 한국에 오지도 않고. 정말 오늘 뉴스 나온 거 보면은 망신이에요, 이거. 망신 중에 개망신인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 세상에. 그 대통령 누구죠? 키르기스탄인가? 그 대통령 오셨다가 네. 아, 그치. 그날 비상겸한 거 아니야, 미친 새끼가. 그날 악수하고 뭐 협조하기로 해놓고 그날 바로 그럼 저 이거 뭐지? 저기 한 난 거잖아. 지금 뭐 한 거지 싶었겠어. 네. 그러니까 아무튼 난 어디 갔다 왔지? 아무튼. 가장 희생자 중에 한 명으로 그 대통령은 한국에 가가지고 야 우리 못 가냐? 그러니까 자기 국민들,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그러니까 걱정을 많이 해서 나 괜찮다 대통령이 그 사람이 하는 건데, 저는 이번 저점을 크게 막 훼손할 정도로 그건 아니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밀리면 사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 그리고 이미 저 같은 경우는 사실 현금이 많았어요. 현금이 많았기 때문에 뭐 분할로, 물론 지금 손실인 건 맞아요. 뭐 기아 샀었고 뭐 은행주 몇 개 샀고 했는데 손실이긴 하지만 이 정도에서 샀으면 충분히 시간과의 싸움을 가지면 수익은 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었던 거고, 오늘 그리고 사실 어저께 이제 제가 업사부님하고 어저께 술 한잔 했어요. 네. 그냥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네. 술 한잔 하면서 형, 나 내일 종가에 콜 살 거야. 말리지 마. 내가 이랬어. 그러니까 그러면 업사부가 내일 종가에 아니, 오늘 그러니까 오늘 내일 살 건데, 네, 그러니까 네. 오늘이죠. 오늘 네. 오늘 살 건데 네. 만약에 내가 마지막에는 장중에 내가 못 사면 네. 무조건 지를 거야. 종가에 그냥 지를 거야. 다음 주에 어떤 일이 있던 뭐가 됐든 모르겠고. 그냥 머리 아프고 이 개놈의 네. 새끼 때문에 그러니까 들어가 업사분이 본다. 하는 얘기가 네. 장이야 그래도 푸 좀만 사. 그래가지고 순간 그럴까?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바닥이 나오려면 네. 오늘은 나와야 된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어쨌든 그런 신호가 또 나왔어. 그쵸. 흐름들이. 그래서 그냥 콜 질러버렸어요. 아 그래요. 네. 콜만 진짜. 질렀어 그냥. 푸도 안 사고. 아 진짜요? 근데 장중 방송을 또 하시잖아요. 네. 근데 오늘 진짜 밀렸고 이런 또 바닥 신호를 또 사부님께서 또 캐치는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도 풋은 사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신 그거에 대한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풋을 네. 잘 먹었죠. 엄청 근데 내려갔잖아요. 실제로 진짜 이렇게까지 밀렸었잖아요. 엄청 내려가서 오늘 풋 수익이 꽤나 잘 나오고, 제가 오늘 저의 방송에 특별하게 들으시는 분들께는 오늘 여기서 문자 보냈어요. 저점. 네. 나는 주식 산다. 콜 산다. 지금 침착하게. 한번 준비해 봐라. 침착하게. 네. 여기서 한번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여러분들 제가 거짓말 아니라 제 방송 그 금요일 오전 라이브가 공개 방송으로 열려 있으니까 한번 봐보세요. 그 시간에 저 사람이 행동이 뭔가가 했어 그래갖고 뭐라 해 문자를 보냈대. 딱 그 시간이 10시 20분쯤이에요. 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갑자기 5분 10분 뒤에 콜 수익 났습니다. 콜 수익 났습니다. 콜 수익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거든요. 콜 사라고는 안 했어요. 저점 신호가 나왔다고 했지.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먹고 자 8월 5일 날도 8월 5일 같은 이런 그 큰 하락에서도 이날 그런 저점 신호가 3번 나왔어요. 3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3번 나올 수 있으니 네. 자 지금부터 좀 더 다시 또 보자. 이제 다시 보자 해서 네. 제가 여기서 또 한 번 문자를 또 보내드렸죠. 주식과 콜을. 나는 주식 사겠다. 그 전에 여기서 여기 한번 신호. 그죠? 네. 여기서 또 한 번 받으셨잖아요. 네. 그죠? 이제 한번 신호. 단체 문자예요. 단체 문자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특정 한 사람한테 보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 연하님도 포함되어 있으셔서
문자 받았잖아요, 그죠? 맞아요. 아니 신기하죠? 사모님께서 이런 저점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신호들을 잘 파악을 하셔서 이제 뭔가 이제 회원분들에게나 이제 같이 하고 계신 분들에게 좀 신호를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진짜 문자를 받았고 지금 내려갔을 때도 콜 풋수익으로도 많이 벌었고 그 위에도 콜도 올라타가지고 조금 수익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 눈이 역시나 정확하구나라고 오늘도 다시 한번 느꼈네요. 저점 잡는 귀신이 1월 15일도 네. 그때도 그렇게 해서 이제 합성 전략이 돼 콜 비중이 크게 풋 비중은 작게 네. 이제 뭐 일단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여기서는 제가 저점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이제 나는 그렇게 갈 겁니다. 네. 저는 이제 콜을 70% 그다음에 풋을 80% 실제로는 콜이 80% 풋이 20% 정도. 근데 다음 날 160% 이상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풋이 깡통이 나도 네. 애초에 콜 수익 자체가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라 편안하죠.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오늘도 그때보다 비중을 더 콜이 많게 네, 네. 풋은 아주 작게 이제 그렇게 이제 해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네. 이제 방송 중에 얘기를 좀 해봤고 이제 실제 저도 뭐 그렇게 해 나가고 그다음에 오늘 주식들을 좀 담았어요. 오늘 주식들을 조금씩 담아서 낙폭 과대 여기서는 이제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 지금까지 어쨌고 하는 것보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건가에 맞죠. 대한 부분이 필요해서 네. 일단은 현재 진짜 이게 만약에 바닥이라면 네.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는 지수가 올라갈 테니 네. 낙폭 과대 우량주 지수 네. 연관이 큰 종목들은 일단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겠죠. 저희가 계속 강조하고 네. 있었잖아요. 낙폭과대. 네. 그거 올라가고 나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억울하게 밀린 사실 이렇게 되기보다는 아마도 이거 없었으면 이렇게 좀 오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랐었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 정도는 올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는 최소한 여기까지 억울한 자리를 되돌리는 정도는 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거기까지 올라가게 되면 또 여기에 대한 저항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노상 거기까지 일단 노려보면서 낙폭 과대 대형 우량주가 그 정도까지 올라가.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해줄 만한 12월 마무리해줄 만한 주도주가 무엇인가를 맞아요. 생각하고 보는 것 정도가 괜찮지 않을까.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진짜 오늘 아무튼 이렇게 좀 빠져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두 분 다 지금 콜 비중을 좀 높인 상황이잖아요. 그럼 다음 주가 진짜 이제 콜에 대한 수익이 잘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 리스크가 좀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새벽이라든지 아침에 탄핵소추안에 대한 이 표결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오늘 새벽에 또 이슈가 있어요. 그 미국의 고용 보고서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그거는? 네. 왜냐면 왜요? 만약에 미국 고용 지표가 네. 이상하게 나왔다든가 해석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네. 미국이 한 3% 밀렸어. 네. 그럼 영향이 있겠죠. 근데 미국이 뭐 설사 미스가 나와서 하락을 조금 해도 만약에 탄핵이 이루어진다. 그게 더 큰 이슈기 그러게 때문에 우리나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밀리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유는 진짜 이거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주말에 탄핵이 국회에서 통과를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네. 만약에 통과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기는 왜냐면 이거지. 하야가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탄핵은 헌법 약간 내쫓는 느낌? 아니 그게 아니라 헌재에 가서 네. 통과될지 안 될지 또 모르는 거잖아. 지금 헌법재판관 6명밖에 안 되는 거고. 근데 하야를 하겠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내년 뭐 6월까지 아니면 내년 뭐 5월까지 나 3년만 채우겠다. 그 사이에 대통령 선거 다시 하고 해야 되니까 내년 3월에 선거를 한다는 전제하에 뭐 해가지고 내가 하야를 하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거는 확정된 거잖아. 저 시기가 끝나는 게 확정된 거기 때문에 오히려 하야도 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탄핵이 나오든 아니면 먼저 하야를 선택을 하든 특히 탄핵이 되면 하야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가 없단 말이야. 이미. 네, 그래서 먼저 오늘 밤이든 뭐 내일 아침이든 하야를 하겠다 그러면 그 날짜를 딱 박아주게 되면 탄핵이 안 돼도 하야한 다음에 뭔가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내 할 일을 했고
당신들은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나는 임기까지 끝까지 한번 할 어, 거야. 뭐 이렇게 돼버린다. 네. 그러고 나서 탄핵이 통과가 안 됐다 거기다가. 그러면 이제 조금 한번 아비 기간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근데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도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상방을 보고 있고 네. 뭐 주식도 샀고 네. 뭐 옵션도 샀기 때문에 너무 좋게만 해석하는 걸 수도 있어요. 사실은 네, 자기의 바람으로. 네, 제 바람으로 네. 지금 김치국 마시고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나라 망할 겁니다고 이렇게 말하기에는 우리나라가 또 그렇게 만만한 나라는 아니다. 오. 그 진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네네. 일단은 그 외국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인 자금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한번 들어오려고 화요일 날 정말 강하게 푸시 그러니까요. 이제 진짜 시작인가 네. 보다라는 그 희망을 가졌는데 요 사건이 터지면서 다시 외국인들이 돌아선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걸 다시 돌아서게 만들려고 하면 정말 한국 시장 너무 싸다가 되든지 애초에 이런 일은 앞으로 없어요라고 하는 확신이 들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네요. 이제 이번에 다행스러운 거는 비상계엄에 6시간 만에 해지가 됐죠. 해지가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뭐 담장까지 넘어가면서 뭐 하고 국민들이 언제 갑자기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군과 경찰들을 딱 막아내면서 야 그렇지 저게 민주주의지 하는 걸 보였다는 저력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상반된 시각이 있지만 대한민국은 역시 민주주의가 수준이 높은 나라야. 근데 이번에 정말 누구 하나 때문에 저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이 한번 일어난 거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것만 없어지면 돼. 그래서 뭐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증시 상황에서는 이제 아마 어떤 분들은 하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뭐 해버려야지 뭐 사형을 시켜야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실 텐데 자 이제 우리는 조금 그 릴렉스하게 현명하게 주식 시장이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지금은 빠르게 확정 지어지는 게 중요하다. 빠르게 이게 대통령 권한이 없어지는 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빠르게 진행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아마 그 부분을 오해 없이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지금의 문제가 좀 빠르게 정리가 되어야 이제 앞으로의 지금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딱 보일 것 같네요. 그래서 원래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 고용 지표 너무 중요하죠. 그러면서 이제 12월 FMC가 일단은 또 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여기서 야 금리를 인하할까 동결할까 어쨌든 중요한 이슈거든요. 매우 중요한 이슈인데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는 다른 국가들 올라갈 때 더 밀리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더 강하게 작용할 거다. 다만 얘기하신 것처럼 만약에 혹시나 미국이 뭐 한 3% 이상 막 이렇게 밀려버린다거나 주요 종목들이 폭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면 그건 뭐 정말 참으로 가슴 아프고 불행한 일이 발생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들지만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본부장님 아까 뭐 하고 싶은 네네네. 말씀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급도 많이 좋아졌어. 그러니까 오늘 수급이 그래도 조금 좋게 나왔던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조금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 어쨌든 우리나라가 제가 이제 이거 보고 제가 어떻게 좀 많이 좀 쪽팔리기도 하고 좀 열이 받기도 했었는데 그 트럼프 당선 한 달, 네. 그 딱 한 달, 네. 그러니까 11월 5일부터 12월 4일까지 네. 우리나라가 전 세계 꼴찌. 중국도 그냥 약보합인데 네. 코스피가 4.8%. 근데 어제 오늘 따지면 마이너스 한 6% 되는 거야. 이게 4일 기준이니까. 그리고 코스닥이 마이너스 10%인데 어제 오늘 거 합치면은 한 13% 네. 되는 거죠. 근데 이만큼 정치적 이슈가 중요하다. 이게 다 정치적 이슈 때문에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트럼프도. 이번에는 뭐 예. 완전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주말에 이게 잘 해소가 되면 네. 이거 빠진 거에 최소 절반 이상은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 혹은 이거 다 되돌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연말 랠리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진짜 제발 네. 연말 랠리 좀 왜냐면 줘야 되는 거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워낙에 지금 계속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젖어 있다 보니까 못 오를까 생각하는데 작년에 우리가 여름에 그 가을에 크게 밀렸을 때도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반등이 나왔었어요.
그 올 여름 말고 작년에 우리가 보시면 8월 그 2660을 작년에 터치를 하고 2270까지 어마어마하게 밀린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회복했었어요. 회복했었던 저력이 있어요. 이거 2달 만에. 제가 작년에는 사실 안 해서 모르겠는데 왜 그땐 밀렸어요? 2270까지 밀린. 이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빅테크 위주로 조정이 많이 나왔었고 또 우리나라는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걸로 조정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2600 찍고 한 3개월 동안 2200까지 400포인트에 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2달 만에 이렇게 V자로 올렸어요. 네. 대신에 이제 저때 그거가 있었죠. 공매도 금지도 있었고. 네. 네. 이런 사실은 그게 우리나라가 미운털 박히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번에 2800에서 2400까지 똑같이 400포인트가 밀린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2600에서 400포인트 밀린 거하고 2800에서 400포인트 밀린 건 다른 거거든. 다르죠. 왜냐면 2600에서 400이 더 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물론 다시 2800 간다는 뜻은 아니지만 최소한 11월 달에 빠졌던 부분들은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라보시면 좋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저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주 위주로 봐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라든지 네. 뭐 혹은 뭐 반도체라든지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거 그리고 뭐 은행주들 많이 밀리면 이럴 때 충분히 담아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2번 나눠서 샀기 때문에 네. 사실은 약간 손실이긴 한데 네. 뭐 평균 단가로 따지면 그런 대형주, 네. 낙폭과대 대형주들. 네. 크게 뭐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시장이 밀릴 때 전 그것도 봤어요. 뭘 봤냐면 정책 테마주가 그냥 네네. 휩쓸려 가듯이 작살났어. 네. 대왕고래, 아. 원전 뭐 이런 애들이 그냥 작살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대형주는 별로 안 빠졌어요. 실질적으로 많이 빠진 건 그 은행주만 빠졌지. 은행주가 이틀 동안 그러니까 수요일하고 목요일에서 시가총이 한 2조 정도 빠졌어요. 시총이. 근데 이틀 동안 우리나라 증시가 한 20조 빠졌대요. K 증시가 이 계엄 비상계엄 이후로 K 증시가 20조 원 정도 빠졌대. 근데 그 절반이 은행주인 거야. 나머지는 그렇게 많이 안 빠졌다라는 거지. 네. 그러면 의외로 시장이 잘 이겨냈다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었고 오늘 수급적으로도 프로그램이 오늘 3,500억 거래소에서 3,500억 그리고 코스닥에서 1,500억이 매수가 들어왔어요. 네. 특히 여기 보시면 잘 보세요. 이게 되게 얍삽하고 내가 좀 마음이 아픈 건데 네. 프로그램 아침에 10시 반, 10시 50분까지 네. 쭉 올라오고 그냥 플랫하죠. 플랫하잖아요. 옆으로 네. 옆으로 그냥 옆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막판에 더 들어온 거잖아요. 이건 거래소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11시까지 슉 올라오고 그냥 옆으로 쭉 누웠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시장 흔들릴 때 개인들의 투매가 다 프로그램을 다 받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수급적으로 바닥이 신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엄청나게 투매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무섭거든. 그쵸. 어제 그저께는 버틸만 했어. 근데 오늘은 뭐야 이러다가 다시 진짜. 계엄이래 네. 아니면 뭐 어쩐지 저쩐지 하면서 시장이 막 코스닥이 거의 장중 4% 가까이 밀렸었죠. 3.8%인가? 코스피도 거의 2% 가까이 하락을 하니까 그것도 너무 가파르게 하락하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막 던진 거죠. 그래서 아마 오늘 내일 다음 주 화요일 정도는 알 수 있겠지만 신용 물량 많이 털렸을 거예요. 아유. 근데 그걸 다 프로그램이 싹 받아간 거잖아요. 오늘 아침에 그 반대 매매가 꽤 많이 나갔어요. 저는 이제 아침 8시 30분에 공개 방송을 시작을 해서 같이 이제 그런 것들 보여드리고 뭐 오늘 이렇네요 얘기를 다 해드리는데 금요일 아침 기준에서 상당히 많은 종목들의 반대 매매가 나갔어요. 그러니까 강제로 털렸어. 근데 이게 공포의 공포인 게 정말 이게 이 11월 15일 이때에도 강제로 털렸어. 그때 한 3일쯤 털리니까 저점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개인들이 버티지 못하는 그런 구간까지 와서 털려버리는 그런 상황들인데 계속 저 터지잖아요 지금. 좋은 구간이 별로 없어. 이 구간에서 과연 수익을 잘 냈을까? 왜 개인분들은 이런 대형주나 코스피 쪽보다는 코스닥 쪽을 많이 하시니까 올라간 게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더 밀어버렸으니
죽겠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제 뭐 국장은 안 할래 하고 맞아, 해외 다 시장으로 빠져나가- 떠나시는 네. 분들도 지금도 계시고 네. 그 다음에 비트코인 한다고 코인 시장으로 또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어 그쵸. 버리다 보니까 네. 좋지 않은 그런 상황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그 SK 하이닉스를 정말 계속 매일 강조하면서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SK 하이닉스가 뭐 어쨌든 저는 수익 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도 다 얘기도 해주고 보여드리기도 하니까 정말 이 SK 하이닉스가 좋았어요. 진짜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이제 이 정도면 이제 사야지. 이제 기준이 16만 5천 원 이하일 때는 내가 한 번 정도 해본다. 이제 이런 기준이 있어서 샀는데 목요일 날은 생각보다 많이 밀리고 안 올려요. 근데 느낌상 이거 좀 더 밀겠다 싶어갖고 손절 쳐버렸어. 샀던 거를 절반을 손절 쳐버렸어요. 네. 그리고 다음 날 다시 주워 담고 그 다음 날도 담고 그 다음 날도 담고 그래서 됐다 이제 이제 시작이다. 비중이 매우 컸어요. 정말 제가 올해 산 것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이 하이닉스에 실었었거든요. 아마 제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금 올랐으니까 거짓말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그래서 지금 아쉽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끝났으니까 수익이 꽤 터진 상태고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어요. 이제 내일 16만 7,500원에서 17만 원까지는 갈 것 같은데 그때쯤 가면 비중을 조금 줄이고 목표치는 이번에 17만 5천 원이다. 라는 얘기를 드려서 그때는 한번 정리를 한번 할 거다라는 얘기를 다 드렸는데 웬걸 다음날 아침에 마이너스 2% 출발했잖아요. 마음이 불안해져. 나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이게 그래도 16만 5천 원까지 다시 올라와 주니까 여기서 팔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팔자. 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16만 5천 원대 팔았더니 웬걸 이렇게 올라서 끝났네. 예, 웬걸 이렇게 올라서 끝났네. 그리고도 어쨌든 계속 올라가면 팔겠어 하는 부분들이었는데 17만 5천 원이 제 목표치였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바로 17만 5천 원까지 가면서 일단 저는 다 털었어요. 제 원칙이 있어요. 어쨌든 이걸 신용으로 샀다 보니까 3일 이내에 파는 게 제 원칙이거든요. 신용 물량은 무조건 3일 이내에 팔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 샀던 것들을 3일 이상 3일쯤 되면 팔고 3일 되면 팔고 이날 샀던 거 3일에 팔고 이날 샀던 거 이렇게 팔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참 한탄 개탄스럽다. 내가 이걸로 어느 정도 수익이 날 거라고 판단하고 들어갔던 건데 이것 때문에 좀 예상치 못하게 좀 일찍 정리를 물량을 많이 털게 돼서 최종 목표치에 진짜 생각했던 대로 와버렸는데 나의 수익이 생각보다 초라하다. 나 너무 싫다. 일단은 저 때문에 이 SK하이닉스를 관심 있게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일단 저는 다 팔았다는 건 알려드립니다. 저한테는 신용 물량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어제 목요일 날 얘기를 드렸고 웬걸? 근데 오늘 또 밀려주네. 그죠? 나중에 저는 기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6만 5천 원 이하로 내려와야 됩니다. 16만 5천 원 밑으로 내려와야 돼.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볼 수는 있겠는데 아마 우리가 예상하는 상황으로 간다면 이거 좋았던 만큼 다시 올라갈 가능성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안 잡을지도 모릅니다. 못 잡을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이제 저게 이 자리에서부터 어디까지 올라가는 게 진폭이 클 건가 아니면 다른 낙폭 과대 종목들에서 그 진폭이 더 크게 나올 건가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이번에 뭐 어찌 보면 불행 중 다행이죠. 하이닉스에 거의 몰빵되다시피 그렇게 물량이 많았는데 얘는 올라가 줬으니까 최소한 그래서 정말 운이 좋았던 부분도 있고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부분들을 조금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면 만약에 여기서 밀린다고 하면 우리 유창희 본부장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저는 오히려 다시 한번 저점 매수를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할 것 같아요. 이제 대신에 아까 방금 리스크 부분 얘기하셔서 그런데 파생 같으면 여기서 횡보를 해버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미국 시장이 너무 안 좋아 그러면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옆으로 횡보를 해버렸다. 그러면 양꽝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다음 주가 만기 주간이기 때문에 만기 주간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점을 좀 염두를 하시고 주식은 문제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주식 쪽은 문제가 없는데 파생에 저희가 이제 얘기를 좀 파생 또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파생 갖고 계시는 분들은
횡보의 어떤 흐름으로 갈 때는 네. 빠르게 좀 물량을 정리를 하고 네. 그 다음 전략을 세워야 돼요. 네. 근데 다음 주는 제 생각에는 횡보 가능성 상당히 낮아 보여요. 그러니까 그래요? 뭐 급등한다는 뜻이 아니라 네. 급등 급락이 다 열려 있다. 왜냐하면 그냥 이번에는 만기기도 한데 네. 선물에서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12월. 오. 예, 그 선물에서도 좀 움직임이 크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흔드는 모습들이. 그러면 그런 것도 이제 주의하시면서 대비를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한 뭐 예를 들어서 그 이틀 3일 말씀하신 그 횡보를 해서 이번 달 옵션이 꽝이 된다. 그럼 빨리 다음 달 옵션으로 갈아타야 돼. 왜냐면 그거 끝내고 일부 그 다음에 확 뭔가 터질 수도 있거든. 이거 영업 비밀이에요, 이건. 그러니까요. 그 이런 파생 전략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진짜 네. 오랫동안 매매를 네. 실전 매매를 오랫동안 해본 사람들이 다음 주에 이렇게 되면 그 다음 전략 어떻게 가야 된다는 걸 알거든요. 네, 맞아요. 해침 하나가 이것도- 쓱 지나갔어. 진짜 경험에 이런 깊이가 있어야죠. 여러분 다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 두 전문가의 지금 이 꿀팁까지 꼭 챙겨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번 주 시장이 어땠는지 한번 짚어봤고 다음 주에 이런 그래도 오늘 새벽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오늘 밤 이런 살오름판을 부디 잘 넘겨서 우리 시장이 다음 주에 좀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까지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부님은 지금 SK 하이닉스의 이런 포트폴리오 지금 전략까지도 한번 쓱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에 만약에 이렇게 좋은 리스크가 이제 다 깨지고 이제는 상방을 정말 바라볼 수 있겠다 한다면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저는 이 주식을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내일 네. 얘기할게요. 내일. 내일 저도 지금 너무 궁금하거든요. 지금 주식 시장은 괜찮아요라고 그 유창희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정말 어떤 종목들이 좀 올라갈 수 있을지 내일 2부에서 말씀드릴게요. 주간 전략 내일 투. 만나요.